왜 쿠팡은 중국형 이커머스 모델을 택했나? 쿠팡은 오랫동안 한국의 아마존을 자처해왔지만 실제 운영 방식은 미국형 오픈 마켓플레이스와 달랐다. 한때 로켓 배송으로 편리함을 팔던 거대 이커머스이면 3,370만 고객 데이터가 고스란히 새 나갔다. 국내 최대 이커머스 쿠팡이 고객 약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초유의 대형 사고로 충격에 빠졌다. 유출 정보에는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일부 주문 내역 등이 포함됐으며 결제 정보나 로그인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회사 측은 밝혔지만 유출된 정보만으로도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차 범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민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부분은 이 사태가 단순한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시스템 설계와 운영 방식 그리고 인력 구성에서 기인한 구조적 리스크의 폭발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쿠팡이 선택한 이커머스 시스템이 미국의 아마존보다 중국의 알리바바와 징등에 가까운 구조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커머스 플랫폼의 운영 철학과 기술 전략의 차이는 단순한 사업 방식의 선택을 넘어 기업의 보안, 체계 개발, 조직 구성, 인력 수급 방식, 데이터 관리 방식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그 구조적 선호가 어떤 위험을 낳는지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쿠팡은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아마존을 표방해왔지만 실제로는 아마존의 마켓플레이스 모델과는 분명히 다른 선택을 해왔다. 아마존은 기본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의 역할이 중심이며 물류 체계에서는 배송 대행을 제공할 뿐 전체 상품을 직접 보유하거나 관리하지 않는다. 반면 쿠팡은 상품을 직매입해서 자체 창고에 재고를 보유하고 로켓 배송이라는 이름 아래 주문 결제, 창고 배송, 반품까지 모든 과정을 수직 통합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 구조는 전통적인 미국형 이커머스 모델이 아니라 중국형 모델, 즉 알리바바, 징등, 핀도도 등이 채택한 모델과 본질적으로 닮아있다. 중국형 모델의 핵심은 풀필먼트 전체를 직접 통제하는 데 있다. 상품의 입고, 재고 관리, 출고, 물류 이동 동선, 고객 데이터 분석, 추천 알고리즘, 배송 루트 최적화, 반품 처리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의 거대한 IT 시스템 안에서 실시간으로 연결된다. 이 과정은 수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기반으로 자동화되며 개발자들 차원에서는 초정밀 물류 알고리즘, 실시간 재고 분석, 대규모 분산 서버 처리 기술, AI 기반 수요 예측 시스템이 중심이 된다. 이런 기술 생태계는 미국보다 중국에서 더 빠른 속도로 발전했고 더 많은 실전 경험을 통해 정교화되었다. 따라서 쿠팡이 물류 중심 이커머스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국 개발자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중국형 시스템 아키텍처 구조를 도입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한 지점은 기술의 우수성보다 보안과 신뢰가 우선되어야 하는 영역에 대한 판단 부족이었다는 점이다.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국가 단위의 사이버 침해 활동이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많은 보안 전문가들은 공공, 금융, 인프라, 데이터 산업 분야에서 중국 개발자 채용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실제 국제 사이버 보안 보고서에서는 중국 배후 조직에 연루된 해킹, 데이터 탈취, 정보 조작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된다. 그러한 국가에서 다수 개발 인력을 채용하고 특히 핵심 인증 시스템과 접근, 권한 관리 시스템을 맡겼다면 이미 구조적 리스크가 내재돼 있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두고 업태에 따라 특정 국가 개발자를 선호할 수 있겠지만 중국은 국가 배후 해킹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다. 그런데 인증보안 시스템 개발을 대거 중국 인력에게 맡겼다면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술적 능력과 보안 신뢰성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쿠팡이 채택한 인력 구성 전략에 근본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쿠팡이 중국형 시스템 구조를 모방하는 것 자체는 기술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 문제는 보안, 개인정보 관리, 접근 권한체계, 내부 감시 및 로그 기록, 퇴사자 통제 등 필수 안전장치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직 계열화 통제 시스템을 무리하게 확장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퇴사자의 내부 권한 남용 가능성으로 의심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핵심 인증키 토큰과 퇴사자의 계정과 연결되어 있었고 퇴사 후에도 접근이 가능했다는 사실은 기업 보안 체계의 기본 중 기본이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동안 쿠팡은 저비용 고효율 운영을 위해 대규모 외국인 개발자 채용, 분산 개발 조직 운영, 해외 오피스 확대 등을 추진해왔다. 실제로 중국의 구인 플랫폼 마이마이와 링크드인 중국판에는 쿠팡이 지속적으로 중국 개발자를 채용해왔다는 글이 다수 확인됐다. 중국 상하이 베이징 지역 쿠팡 개발센터 채용 공고에는 알리바바 출신 다수 근무, 고연 봉약은 없음이라는 설명까지 달려있었다. 이처럼 쿠팡은 중국 개발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그 인력들이 쿠팡의 IT 인프라 핵심 영역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업계 관계자들과 전직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쿠팡이 선택한 이커머스 시스템은 단순한 온라인 쇼핑몰이 아니라
중국형 풀필먼트 중심 이커머스 모델이다. 이 모델은 단순히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이라기보다는 물건을 직접 매입해 창고에 보관하고 재고 관리 물류 배송을 포함한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통제하는 구조다. 그리고 이 구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쿠팡은 국내가 아닌 해외, 주로 중국 개발자들을 대거 채용해 왔다는 정황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함께 드러났다. 이 같은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속도, 효율, 확장성 측면에서 매력적이었을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보안관리 체계의 허점이 하나라도 있다면, 특히 핵심 인증 시스템과 권한 관리 시스템이 외국인 개발자 손에 맡겨져 있다면 그 파장이 얼마나 클지 예견 가능한 위험이었다. 이번 사건은 바로 이러한 구조적 리스크가 현실화되었다는 경고다. 왜 쿠팡은 중국형 이커머스 시스템을 택했나? 쿠팡은 단순한 오픈마켓 방식이 아니라 직매입 자체 물류 배송 통합이라는 구조를 택했다. 판매자 마이너스 구매자 연결에 그치는 아마존 방식이 아니라 물건의 입고부터 배송 반품까지 모든 과정을 쿠팡이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과 온라인 쇼핑의 경계에 가까운 풀필먼트형 유통이다. 상품 재고를 직접 보유하고 자체 창고에서 분배와 배송을 통제하기에 상품 품질, 배송 속도, 재고 관리 등을 강하게 통제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 유통 마이너스 물류 시스템은 미국보다 중국에서 더 널리 발전해왔고, 특히 중국의 대형 이커머스들 알리바바, 징동 등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이 방식으로 방대한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이 점에서 쿠팡이 중국형 이커머스 시스템에 가까운 길을 선택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실제로 언론은 쿠팡이 중국 인력 채용을 확대한 배경에는 인건비뿐 아니라 중국 이커머스 구조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가진 개발자들이 중국에 많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중국 개발자들은 이미 물류 자동화, 대규모 데이터 처리, 분산 서버 운영, 물류 알고리즘 설계 등 풀필먼트형 이커머스에 최적화된 기술 경험을 축적해왔을 가능성이 높다. 쿠팡 입장에서는 이러한 경험 숙련된 개발자, 풀이 국내보다 바로 접근 가능한 장점이 있었을 것이다. 중국 개발자 채용 현실 마이마이에서 드러난 패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쿠팡이 실제로 중국 개발자 채용을 얼마나 활발히 해왔는지가 언론과 업계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중국판 링크드인으로 불리는 인력 채용 사이트 마이마이에서는 최근까지도 쿠팡 개발자 채용 공고가 다소 올라온 것이 포착되었다. 공개된 채용 공고에서는 근무지를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로 기재한 경우가 많았으며 일부는 서울 근무 가능성을 변기한 흔적도 있었다. 특히 한 헤드헌터 계정은 쿠팡 상하이 사무실은 창타이 플라자에 있으며 알리바바 출신 개발자들이 많고 높은 급여와 비교적 여유로운 근무 환경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을 기점으로 중국 개발자 채용 알선글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도 유의할 만하다. 당시는 쿠팡이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확장하던 시기로 동시에 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도 급증한 시점이다. 많은 그래서 초과 근무 없음, 유연 근무 시간, 재택 옵션, 안정적인 보너스, 충분한 연차, 보험 혜택, 경쟁률 낮음 등의 근무 조건이 강조되었다. 또한 일부 채용 공고에는 백엔드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제품, 매니저 등 핵심 기술 직군을 모집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었고, 실제로 용의자로 지목된 전 직원은 인증 시스템 개발팀 소속 정규직 개발자였다. 이에 따라 쿠팡 내부에서는 단순한 외주가 아니라 핵심 시스템 개발과 유지 보수까지 중국 개발자에게 의존하는 구조가 형성돼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제 문제는 단순히 외국인 개발자를 썼다, 사고가 났다는 인과가 아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전 직원이 바로 이 인증 시스템 개발자였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대변한다. 다국적 개발 인력 체계, 해외 오피스 중심 운영, 분산된 개발 구조 등은 효율성에는 유리할지 몰라도 보안과 통제 측면에서는 매우 불리하다. 특히 중요 시스템의 인증키 관리, 로그 기록, 접근 통제, 망 분리, 퇴사자 권한 회수 같은 기본적인 보안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 구조는 언제든 붕괴될 수 있다. 중국은 글로벌 사이버 보안 위협의 주요 원천 국가 중 하나로 여러 차례 지목되어 왔다. 민감한 개인정보, 인증 시스템, 내부 서버 접근을 중국 개발자 중심으로 운영했다는 것은 단순 인건비 절감이 아닌 국가 안보와 기업 보안 관점에서 심각한 리스크였다. 특히 이번처럼 인증키를 악용해 수개월에 걸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단순 직원 일탈이 아닌 구조적 보안 붕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보안 전문가들의 평가가 많다. 쿠팡이 최근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위기에 몰리면서 이번 사고가 단순한 우발적 해킹이 아니라 회사가 선택한 이커머스 운영 방식, 인력 구조 시스템 설계 방식이 만든 구조적 리스크의 폭발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쿠팡이 채택한 이커머스 모델이 미국의 플랫폼 중심 방식이 아니라 중국의 풀필먼트 직매입 배송 통합 방식에 가까웠다는 점이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구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쿠팡은 중국을 중심으로 외국인 개발자 채용을 활발히 해왔다는 사실이 이번 사태로 드러났다. 복합된 유통물류 IT 시스템을 단기간에 구축하고 안정 운영하기 위해
기술 노동력 확보 해외 개발자 채용이라는 선택은 얼핏 합리적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번 유출 사고는 그 선택의 대가가 데이터 보안이라는 핵심 자산의 상실일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쿠팡은 물건을 단순 중개만 하는 오픈마켓이 아니라 재고를 직접 매입하고 자사 창고에 보관하며 주문과 동시에 로켓 배송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풀필먼트 물류 통합 체계를 운영해왔다. 이 구조는 단순한 판매자 마이너스 구매자 매칭이 아닌 재고 관리, 창고 운영 출고 배송 반품 처리까지 포함하는 유통의 완전한 통합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단지 쇼핑몰 사이트 하나를 운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IT 물류 데이터 관리 역량을 요구한다. 미국의 대표적 이커머스 기업 애머자는 플랫폼 중심으로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마켓플레이스의 성격이 강했다. 이 같은 구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지 웹서비스 개발자나 앱 개발자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쿠팡은 중국을 포함한 해외 개발자 풀에 손을 뻗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판 링크드인 격인 구인구직 플랫폼 IMAI에서는 쿠팡 개발자 모집 공고가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올라왔으며 2025년 하반기에도 채용이 진행 중이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구체적으로 해당 공고들은 베이징 상하이 지역을 주요 근무지로 명시했고 일부는 서울 근무 가능성을 병기했다. 게시글을 올린 한 계정은 쿠팡 상하이 사무실은 창타이 플라자에 있으며 알리바바 출신 개발자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쿠팡이 알리바바와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며 직급과 관계없이 잔업이 없다는 점을 장점으로 강조했다. 이처럼 쿠팡 내부에서는 단순한 외주나 보조 개발 인력이 아니라 핵심 시스템 개발과 운영 전반을 중국인 개발자 중심 조직에 맡겨왔던 정황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유력 용의자가 중국 국적의 전직 개발자였고 그가 인증 시스템 개발팀 소속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구조가 갖는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쿠팡 고객 약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외부 해킹이 아니라 내부 권한 악용과 취약한 보안, 통제 시스템의 실패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유출 의혹을 받는 전직 중국 개발자는 퇴사 이후에도 액세스 토큰, 서명키를 이용해 서버에 접속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토큰 키는 일반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관리돼야 하는 보안 자산이다. 하지만 쿠팡은 이 토큰이 퇴사 후에도 유효 상태로 남아있었고 접근 통제나 로그 관리, 망 분리, 권한 회수 등 기본적인 보안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아니라 한국 전자상거래 산업이 향해온 구조적 선택이 낳은 위험의 폭발이라는 평가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보안 전문가나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이번 사고는 단순히 일부 직원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예견된 리스크였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중국 개발자 의존 인증 시스템 직접 운영 액세스 키 관리 부실이라는 조합은 누구라도 경계했어야 할 조합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쿠팡뿐 아니라 앞으로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들도 글로벌 개발자 채용이나 해외 개발자 의존 구조를 택할 경우 단순 개발 역량 확보만으로는 안 된다. 보안과 투명성, 책임 체계를 함께 갖춘 글로벌 운영 거버넌스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쿠팡 측은 이번 사태 이후 국적에 관계없이 우수 인재를 채용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와 소비자는 묻는다. 국적이 아니라 시스템과 책임을 봐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글로벌 인력 확보라는 명분 아래 포장된 비용 절감 속도 우선이 이번처럼 모두의 개인정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고는 단지 한 기업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쿠팡이 대표하는 한국형 풀필먼트 통합 물류 플랫폼 모델은 많은 후발 기업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플랫폼의 편의성과 속도만을 좇은 성장 전략은 개인정보와 사용자 신뢰라는 핵심 자산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편리함과 속도만을 원했는가? 아니면 안전과 책임을 함께 원했는가? 기업 책임 회피와 투명성 결여. 쿠팡 측은 역량 중심 채용, 국적 무관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며 실제 채용 규모, 국적 분포, 개발자 비율, 외국인 비중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플랫폼의 편의성과 속도는 반드시 보안과 책임이라는 등각 교환의 대가를 동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플랫폼 기업은 단순한 기술 회사가 아니다. 고객 데이터, 결제 정보, 물류 정보, 사용자 행동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와 거래 정보를 다루는 만큼 단순한 코드 작성과 서버 운영을 넘어 강력한 내부 보안 거버넌스, 권한 통제 체계, 투명한 감사 시스템, 사후 책임 체계를 갖춰야 한다. 글로벌 개발자 채용, 분산 개발 조직 운영은 양날의 검이다. 기술 인재 풀을 넓히고 비용을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국가법률 보안 규제의 복잡성, 다국적 인력의 통제, 어려움, 권한 관리의 복잡성이라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한국 이커머스 산업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 디지털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중요한 경고다. 만약 이번 사건을 단순 쿠팡만의 실패로 넘긴다면 앞으로 비슷한 형태의 사고가 반복될 공산이 크다. 한국 사회와 규제 당국 그리고 기업 경영자 모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성장 속도보다 안전과 책임을 우선하는 산업 생태계 설계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쿠팡의 모델이 단순히 중국 기술을 벤치마킹한 것이 아니라 중국 개발자 네트워크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발생한 필연적 결과일 수 있다는 의혹을 남긴다. 국내 기술 산업 전반에서도 이번 사건은 깊은 질문을 남긴다. 앞으로 한국 플랫폼 기업들이 외국인 개발자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하는가? 기술적 역량과 보안 신뢰도를 분리해서 평가할 체계를 갖추었는가? 개인정보는 누가 보호할 것인가? 데이터 주권은 어디까지 사기업에게 맡겨도 되는가? 기술이 최첨단으로 갈수록 보안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다. 국가적 신뢰, 사회적 계약, 시민의 기본권, 기업의 책임, 시스템 거버넌스 전체의 문제다. 중국 개발자를 많이 채용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안전장치 없는 상태에서 핵심 인증 시스템까지 맡겼다는 접근이 잘못된 것이다. 눈앞의 효율과 속도만을 줬다. 그동안 구축해온 사용자 신뢰라는 핵심 자산을 잃을 수 있다. 팡 정보 유출 후폭풍,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은 소상공인의 삶이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남긴 충격이 한국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닌 한국 디지털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가 현실화된 사례라며 경고하고 있다. 대부분의 판매자는 쿠팡을 떠날 수 없고 이제는 쿠팡이 흔들리면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되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단순 주문 감소가 아니다. 보안당국 조사에 따르면 쿠팡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용의자로 중국 국적의 전직 개발자가 지목되었고 그는 쿠팡 인증 시스템 개발팀 소속 정직원이었다. 퇴사 이후에도 접근 권한 유지, 인증키 회수 및 권한 제거 실패, 중요 시스템 접근 통제 부실, 즉 내부자 권한 남용에 의한 접근이 가능했다는 의미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쿠팡은 그동안 중국 개발자 대규모 채용 정황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고 중국판 링크트인인 마이마이메이아이에도 쿠팡 채용 게시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왔다. 베이징, 상하이 근무지 게시글도 다수 확인됐으며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값싼 인건비 때문이든 기술 때문이든 국가적 해킹 위험이 높은 국가의 핵심 개발을 맡겼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내부 구조 불신이 소비자의 불안과 강한 거부감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 결과는 곧바로 소상공인 매출 감소로 연결되고 있다. 쿠팡은 기업이다. 위기 시 피할 조직에 대응할 여유가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은 하루 매출이 끊기면 바로 생존 문제로 이어진다. 그럼 쿠팡 말고 다른 플랫폼 쓰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현실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 정보 유출 사고는 이미 일어났다. 플랫폼 전쟁의 시대, 기술의 성숙은 결국 신뢰의 성숙으로 이어져야 한다. 쿠팡의 이번 사태는 산업 전체로 하여금 다시 묻게 한다. 우리는 빠른 성장보다 중요한 가치를 잃은 것은 아니었는가? 기술은 발전했지만 그 기술을 지켜낼 준비는 되어 있었는가? 우리의 개인정보는 누구의 손에 맡겨져 있었는가? 우리는 편리함과 속도를 원했지만 정작 지켜야 할 것은 안전과 책임이었다. 이번 사건은 그 차이가 얼마나 큰 대가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보여줬다. 플랫폼 기업은 단지 쇼핑몰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데이터를 동시에 관리하는 사회적 인프라다. 이번 쿠팡 사태가 경고하듯 앞으로는 단순한 성장 전략보다 신뢰와 책임의 전략이 더 중요해져야 한다. 구독, 좋아요, 다음 영상 기대하세요.